그 놈을 알고 싶다. 두 번째 이야기. 네. 이번엔 기업, 인하우스 노무사였다가 우리 일반 노무법인으로 돌아온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10년차 장원우 노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소개한 게 맞나요? 네, 돌아왔죠. 네, 필드로. 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이력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노무사님은 지금 노무사를 이제 취득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한 9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9년 정도 되시고, 그 기간 중에 이제 상당 기간을 상장사,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노무법인이라는 경총 근무하시다가, 노무법인, 저희 노무법인 가치와 함께 하신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1년 반이 되는 시점에서 사실 여러 가지들이 궁금하긴 한데, 그때 시점을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니던, 인정받던 뭐 직장이었죠? 노무법인이자. 그렇죠, 네. 뭐 노무법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경총. 사용자 단체. 사용자 단체. 네. 총 연맹에서 그만두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이제 제가 경총에 있을 때 전 되게 경총을 가고 싶었고, 실제로 가서 기뻤고, 지금 또 되게 다른 노무사님들한테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은 거기서밖에 할 수 없기도 하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저희가 많은 기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은, 그런 이름값에도 불구하고 좀,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너무 좀 조직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제 불안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컸었고, 그리고 어쨌든 저도 노무사이기도 하니까 좀 독립에 대한 열망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게 정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정체는 다른 말로 생각하면 개꿀 아닌가요? 원루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좀 몸은 편했죠. 몸은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왜 달리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는 안락하지만은 그런 안락함이 뭔가 지금 지금 제가 뭐 젊은 나이에 뭔가 제 일에 있어서 되게 헌신하고 뭔가 뛰어들고 이제 그래야 될 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답답하기도 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또 뭐 이렇게 좀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자기만의 뭔가 그런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를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는 난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좀 그런 것들이 불안이라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생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은 편해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었다. 그걸 정리할 수 있어요. 일에 대한 헌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뭐 중요한 맥락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시점에서 이직에 대한 오퍼도 분명히 저는 많았다고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다른 이제 경총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 다음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를요? 네. 더 말하자면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무사로서의 역량을 더 뽐내거나 혹은 더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기업에 가서도 이제 노무사로서의 역량, 그 안에서의 뭔가 ER로서의 구성원으로서, 부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그리고 저는 정책 본부 있었으니까, 현대차그룹에 이제 그런 곳에 갔을 때의 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었고, 그게 핏이 맞는 거긴 하네요. 네. 그렇게 하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조직 안에서의 한계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명의 회사원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걸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마도 노무사님처럼 생각을 하는 노무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무사를 준비하는 이제 경력이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어쨌든 그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필드 노무사로서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어떤 동기에 관한 것들은 노무사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거창한 동기까지는 아니고, 뭔가 이제 제가 제 손으로 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거 거창한 거 아닌가요? 그래. 거창하다면 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 그럼 어떤 기업을 가든 내가 내 손으로 내 일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특히 이제 수직적인 좀 그런 조직 문화 있는 곳에만 있었어가지고 뭔가 이제 뭐 제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렵구나. 당장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구나. 그 관리자. 거의 부장급은 네. 돼야 뭐 그런 중간 관리자, 네. 고위 관리자가 돼야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성격이 막 그렇게 또 느긋하진 않아가지고 제가. 그 답답함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수직적인 어떤 조직 문화,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적인 범위, 이런 것들을 답답하게 한다면 노무사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필드 노무사로서의 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동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실제로 그러면 진입을 해보시니까 어떻냐?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벌써 1년 반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야생이라고 하셨나요? 필드로 진입하셔서 각계 전투를 하신 지 좀 됐잖아요. 그쵸? 네. 물론 이제 농업인 가치라는 어떤 이제 조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신 것은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됐나요? 네. 그죠? 그 전에 1년 정도는 네. 이제 진짜 각계 전투를 하신 그런 네. 상황이었으니까. 네. 어떠셨어요? 그때 시점에서 한 6개월 정도가 됐다. 막상 진짜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괜찮으셨나요? 일정 부분 해소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뭐 물론 이제 그런 답답함 자체는 많이 해소됐죠. 답답함은 해소됐다. 네.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고. 또 아까 뭐였죠?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의사결정에 관한 얘기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저를 홍보하는 것도 거리낌 아. 없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르죠. 나는 이제 기업의 인하우스 노무사일 때는 사실 나라는 어떤 브랜드를 혹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업역들을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또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되는 게 있으니까. 만족하셨어요? 직설적으로 여쭤보자면. 이제 6개월 차 시점 정도일 때. 네, 저는 괜찮아요. 단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안정되게 보장되는 어떤 급여라든지.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또 휴가, 뭐 퇴직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의 어떤 평상시 생활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 안정성이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날아가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걸 일단 나오면 안 되고 이거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 그런 직무, 일에 대한 가치관, 나아가서 그냥 인생 그 삶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좀 완전지향적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막 안정성에 방점을 두는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근데 사실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네. 현실적으로 어떻게 느끼게 되는 그런 진짜 어려운 점이 있다면 6개월 차 시점에서 느꼈던 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약간 지금 또 이어져 음. 있고 있는 거긴 한데 암 나와서 이제 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폼 나는 일들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건 있으니까 뭐 그런 게에서 오는 조금 이제 괴리라면 괴리라고 할 수 짜친다. 있고, 예, 뭐 그럴 수 뭐 폼난다는 거는 뭐 내가 뭐 하이엔드 컨설팅을 한다든지 네. 집단법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네. 왜냐면 또 경총에 계셨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접근하는 게 또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게요. 그건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시점을 한번 더 여쭤볼게요. 네. 1년 반 정도가 됐고 또 저희랑도 같이 하신 지 6개월이 됐죠. 화성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각계격파, 각계전투를 할 때와 저희랑 같이 농업인 가치에서 같이 하시는 현재 시점에서의 차이. 아무래도 이게 뭐 영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가치에서의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영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수월하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계속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점으로 좀 다이나믹해졌다. 아, 그러면 조금 너무 추상적이었으니까 네. 왜 그때 저희를 선택하셨는지. 그때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시점에서 농업인 가치랑 어쨌든 좀 조인하는 방식을 생각하셔서 진행하게 된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점들이었나요? 여러 가지를 아까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계속 그냥 뭐 저도 옆에서 이제 계속 봤으니까 계속 뭔가 발전을 해가고 좋다. 뭐 또 이제 뭐 다양하게 뭔가 새로운 시장을 뭔가 개척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회사라면 당연히 이제 모름지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려고 해요. 근데 회사는 제가 뭐 사실 경험이 일천해서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기 어려운데 사실 일반적인
조직이랑은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나 네. 노무법인이 같이 하고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가령 뭐 스타트업이다.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무법인을 운영한다고 생각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 클래식한 업무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분명 지금도 좋아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야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업무의 범위가 옮겨가고 범위가 넓어졌다 생각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사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게 진짜 사업이 되려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가치관이나 사업의 방향성에 관한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비전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법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영업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교육들은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한 이제 쉐어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많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부담이 될지 잘 모르겠고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 결국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오롯이 약간 결정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좀 무게라고도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매번 뭐 안타를 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예 헛방은 이제 많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제 실무를 계속 하면서의 고민을 가지고 이걸 사업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괴리를 계속 좁히는데 또 고민을 많이 하니까 스타트업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1인 사업가.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본업은 있지만 제가 지금 오히려 더 많이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인 사업가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해해 주시는 노무사님은 속된 말로 짬이 차서 산전수전을 겪어서 이게 뭐 좋게 봐주시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과연 이게 얼마큼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거냐, 이걸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일 요즘에 제일 큰 고민입니다. 결국 일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희 사업장의 모토가 같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성인데 저만 잘났다고 혹은 노무사님만 잘났다고 여기 있는 뭐 다른 이제 오래된 구성원들만 잘났다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노무사님들이 보신다고 하시면 몇 년 차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걸 제가 만약에 저연차 수습대로 돌아가서 한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해보면은 감이 안 오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회사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짬이 좀 차가지고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좀 이제 같이 공감하시고 뭔가 좀 같이 가실 수 있을지 생각한 게. 그러면 이런 이제 거의 뭐 이제 끝날 때가 돼서 이런 사업에 대한 저희 뭐 일반 노무에 대한 좀 비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컴백한 네. 노무사 입장에서 이런 모델이 가능할지. 저희 막연하게 꿈꾸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대형 노무법인을 갖고 기업을 갖다가 뭐 찍먹하고 다시 턴해서 내 법인을 해봐야겠다, 사무실 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막연한 커리어에 대한 패스를 생각하는데 뭐 거기에 가깝게 지금 그렇죠. 하시는 이제 노무사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제 주변에는 가장 가까운 모습이 것 같은데 그런 경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기업 노무사로서의 이제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턴이 만족한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거나 혹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법인으로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약간 여기에 가깝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지,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일단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 그냥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티드에 가보면은 뭐 자기 직업 가치관 뭔가 테스트가 있거든요. 오, 원티드. 네네. 거기서 그거 해보면은 이거 생각보다 꽤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거기 뭐로 나오셨어요? 저 무슨 팀장님이 제일 먼저 찾는 뭔가 약간 돌격대 그런 걸 나와가지고 네. 뭐 과격한 용어네요, 돌격대. 돌격? 하여튼 뭔가 이순신형? 하여튼 뭐 좀 웃긴 말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시면 아무래도 이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 너무 막연해서. 이 성향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후회 안 한다. 좀 그 조직의 안정을 오히려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럼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루라고 하잖아요. 시간을 죽이는. 네. 공짜로 돈을 버는. 그런 건 답답하고.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노무사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네.
오히려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퍼포먼스적인 것들을 더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에 나는 막연하게 노무사를 따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노무사를 준비한다. 나는 컨클루전은 똑같은데 네. 거기에 있어서의 과정이 혹은 생각하는 루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기업에서 뭔가 회의감을 느끼고. 그쵸. 회의감을 느끼는 건 똑같은데 네. 다른 방향의 회의감인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영업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냥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되셨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기업 내에서 이제 뭐 다른 직무를 맡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공공기관에 좀 더 이제 이직이 쉬워지실 수 있는 거고, 이직을 하셔도 또 다른 이직이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 저희는 이제 필드 노무사 관점에서 맞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안 맞을 수 있죠. 필드 오셔서 회사나 다닐 거리라고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약간 제가 사내노무사를 했었기 때문에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사내노무사라는 포지션은 결국 경영 지원이거든요. 무조건 경영 지원으로 이제 고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고객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필드에 있으면은 그냥 고객이랑 항상 이제 붙어 있고, 그럼 고객과의 거리가 멀면은 그 약간 붕 뜨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거 이게 같아요. 뭔가 내가 이제 스텝 말고 그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에 없으면은 기업 안에서도 약간, 그러니까 내가 노무로서, ER로서 이제 뭔가 그냥 계속 이제 일을 하고 그게 즐거우면 모르겠는데, 살짝 난 주변인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말하자면 공채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채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사내 노무사라는 이제 용병으로 이제 뽑혔다면 특히나 더더욱 그럴 수 있고, 어쨌든 회사는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용병 포지션이라고 좀 이미 예단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보죠.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장기 근속에 대한 기대를 할까요? 근데 용병이면 어쨌든 필연적으로 이직이 이것까지 뭐 제가 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것들을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경력에 따라서. 네. 결국 근데 정주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게,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제가 좀 일찍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네. 자, 이제 2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필드 노무사 누가 맞을 거냐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순신 형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월급 루팡을 견디기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면 또 필드 노무사로서의 다이나믹한 게 있겠다 생각을 하셨죠. 그러면 실제 진짜 노무법인 필드에 와서 느꼈던 어떤 만족감 어느 정도나 될 거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 본인이 그런 성향이어서 진짜 나왔어, 이 혼자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저는 약간 혼자 일하는 게 맞는 편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수도 있고 뭐 자율성도 있고 뭐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워라벨도 요즘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장점이 하나 있다면 막 개업한 필드 노무사로서의 아무래도 일단 자율성,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 홍보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 좀 약간 관종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게 장점이다. 내 관종기에 대한 충족이 된다. 그리고 자율성이 생긴다. 저랑은 또 다른 이제 성향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농법인 가치랑 함께 하신 게 본격적으로 하신 것도 6개월이 넘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농법인 가치. 어떻게 일단 저희 법인을 평가하시는지. 저는 일단 그 이제 조직에 있을 때 그 붕 떠있는 느낌을 한 방에 이제 날려버릴 수 있었고. 그 무슨 말씀이세요? 소위 이제 물경력이라 하잖아요. 네. 저희 이제 농법인 같이 있으면 이제 경력 하나하나 뜨겁게 물경력으로 불경력이군요. 밀도 있게, 밀도와 속도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실 수 있다. 이제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 아까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고객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생각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업무적인 이제 다양성, 밀도, 뭐 이런 얘기들인 것 같고. 그쵸, 뭐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 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것도 제 장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시장에 관한 고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노무법인에서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대한 맞아요. 것들을 계속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열려있는 그런 사고가 있죠. 좋습니다. 마지막 저희 이걸 보시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막 노무사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아마도 뭐 경력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대학생이실 수도 있지만 준비생 분들과 그리고 현재 뭐 전연차 노무사님들이 되실 수 있겠죠.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일단 수험생분들한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험이 이제 여름이 되고 있으니까 가물가물하네. 뭐 수험생분들 일단 붙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희의 취지는 붙고 생각하자는 게, 그렇죠. 수험생은 그렇지만 화이팅을 해주세요. 잘 보시고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은 이상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뭔가 너무 본인의 적성이나 성향 이런 거를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그 사람의 천성이나 성향을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나 있거든요. 같은 직업에 완전히 다른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뭔가 본인의 적성이나 성향 이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지금 수험에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은요? 진입 안 하신 분들은 약간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결국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 공부력이 좀 중요하거든요. 살아보면서 이제 본인의 공부력을 얼추 알 거예요. 뭐 그게 뭐 수능 성적이 됐든 학벌이 됐든 뭐 학교 내서 학점이 됐든 뭐 그런 이제 공부력이라는 거를 좀 객관화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진입에 대해서 그 공부력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예민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약간 이거를 좀 로스쿨 스펙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다 보니까 로스쿨과 뭐 노무사를 이렇게 비교해두고 막 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여럿 봐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빨리 그냥 로스쿨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차 정도는 뭐 약간 스펙으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긴 하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스펙업 자격증을 사실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쉽지 않죠. 저희 때도 물론 그랬지만. 마지막으로 전연차 커리어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테고, 그 조급함에 대해서 저도 되게 이해를 많이 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항상 있으면서 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커리어란 게 완전 이제 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있든, 그러니까 물경력이란 말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좀 되게 나쁜 말인 것 같거든요. 어느 회사에 있든 뭐 경력은 어쨌든 도움이 되고, 그거를 어떻게 나중에 이제 이직을 하시거나 어딜 가실 때, 아니면 뭐 영업을 하실 때나 어필을 하는 건 이제 본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은 안 하시고, 지금 있는 일에 최선을 지금 이제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 짝투리 시간의 미래를 생각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연차 노무사님 때 막연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네요. 초년운이 진짜 끝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이 모신 장원훈 노무사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우리 장원훈 노무사님은 노무법인 같이 화성지사 지사장이자 선임 노무사로 업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인하우스 출신 노무사이신 이제 장원훈 노무사님한테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링크드인 하시죠, 그죠? 네, 링크드인도 하고 뭐 리멤버 다 하시니까 스레드 뭐 이렇게 해서 또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희 노무법인 가치에서는 핏이 맞는 노무사님들 언제든 계속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만만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압축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지금 노무사 업계에서 이제 과연 이제 클래식한 노무법인들이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블루오션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법인이고 나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은 노무사님들 또 예비 노무사님들 계시다면 저희 법인 채용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 항상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보고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담 오늘 그놈을 알고 싶다 장원훈 노무사님 인하우스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